네, 이번 시간에는 공공외교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업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분과 같이 대담을 통해서 좀 더 심화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나라도 원조를 많이 받고 잘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위상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개발도상국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러게 왜 그럴까요?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을 자꾸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한국이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사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교육일까? 또는 재외동포들의 투자라든지 기여 때문일까?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요, 인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몇 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한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억, 15억 이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러시아보다 국민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까지 고려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결혼은 이제 G2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그러한 큰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또 베트남도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1억이나 되는 인구가 주로 청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중국이나 베트남이 선진국 국제기구로 할까요? OECD에 가입했다든지 이건 아니죠. 그 점에서 이제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시기에 K 방역이라는 그런 방역 성공 사례를 해외 방역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도상국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여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이 코로나 관련된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시스템 요새는 IT 시대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의 수출 또 수출에 있어서도 일부 비용만 받고 수출하는 걸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다 기업 공공에게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코이카와 함께 아프리카의 두 개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니까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여기서 한국에서 가지만은 현지에서 운영할 인력에 대해서 교육돼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에 대한 기업 공공외교 이런 것들도 또 하기 때문에 계속 부수적인 것이 필요해서 방향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OECD DAC 국가들 중에 GNI 대비 0.7%를 넘기는 회원국이 많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왜 공공외교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이 좀 미진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OECD, DAC, GNI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 OECD DAC는 이제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이제 개발 원조의 한 20개 정도 국가가 이제 개발 원조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 걸로 알고 있고, 이제 GNI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총생산하는 그 돈,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을 했습니다. 이 OECD가 이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OECD의 기구 중에서 지금 말한 대로 소위 원조를 위한 원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가입한 나라들이 또 있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DAC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DAC 국가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 원조를. 근데 그것을 이제 국민 총생산 GNI 대비 0.7%를 좀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많이 없는 거죠. 이 한국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보면 0.7 문제가 아니고 0.16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DAC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된 것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원조의 양을 늘려왔지만은 이 원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거죠. 대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조를 하려면은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이 원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ODA 자체에 대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62%만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특히 또는 유네스코 유엔 기구죠. 이런 데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부분에 대해서 SDG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조차 없는 거죠. 78% 국민이 잘 알지 못합니다. 거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사실상 ODA의 목표로서 나온 SDG가 됐건 GNI 대비 비율 뭐가 됐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원조 왜 도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왜 해외부터 해?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지가 잘 안 돼 있고 그 인지의 기초에서 국민적인 동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역사와 함께 좀 도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도상국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업 진출을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제도를 도입하여서 자본으로 국가를 잠식하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조라는 목록 아래에서 이런 어떤 자본 잠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 이렇게 하면 또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침략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조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무상 원조도 있고 유상 원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원조도 돈을 주지만은 돈을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 뭐 인프라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데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죠. 근데 그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거 그것이 뭐 댐이 됐건 뭐 도로가 됐건 거기에 자국 기업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침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원국들, 그러니까 돈을 받는 나라들의
지도층들이 부패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권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원조의 투명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조의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국 기업에게 줘서 효과를 높이자,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중국이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 또는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이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한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이제 파산 지경에까지 처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이걸 원조를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서두를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조적으로 한 나라에 사실상 종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뭐 신자유적이 그러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들끼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령 뭐 중국과 스리랑카 양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돈을 버는 기술 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을 주면은 다 써버리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조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이제 코이카에서 활동하는 많은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질병 퇴치를 위해서 1,000원씩 부과되는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이러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 혹시 관련 기관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뭐 일본도 일본의 개발협력 기관이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기관들 중에서도 또 NGO라고 하죠. 비정부 기구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민간 기구들이 있죠. 여긴 다 봉사 인력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코이카도 자체적으로 인턴 봉사단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 개발협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기관들 또는 기업들까지 참여해서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가 관여된 기관이죠.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홈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좋은데요. 가령 대한적십자사의 청년 인턴 공개 모집 2023년 거를 한번 보면요. 아시아 태평양의 재난보건력센터, 국제협력팀 뭐 이런 데서 이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를 모집한다 하면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기업인 평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은 르완다 현지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급여 기준 뭐 이렇게 보시면 해외 투입 인건비를 코이카 5급 전문가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식으로 지금 이제 베트남 문화교류센터에서 필요로 사람,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제 공공의교의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분야 쪽으로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ODA의 비중에서 이 식량과 질병 대치, 인권 문제보다 생각보다 교육에 엄청나게 큰 비중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는 어렵게 살고 있는 국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알기로는 한 70% 정도, 70% 정도가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주 극빈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5%는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계속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일회성 지원이라든지 계속 식량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 소위 악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끊을 수 있다. 가난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못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키우게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면 이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발전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초등교육에 있어서도 안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기술 교육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교육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공공 외교를 다양한 방면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 교육 공공 외교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세계 시민 교육과도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라든지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에 있어서 조금 고급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공공외교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목표의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혹시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표의식이라기보다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호 이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은 협력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인지, 관심 속에서 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공공외교로 얘기한다면 참 공공외교 용어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민간외교의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먼저 인지를 하고 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것이 다양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공공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10주의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도 짧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이 공공에 대한 인지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공공외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2.0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공공외교에 있어서. 거기서 디지털이라든지 또는 재해동포라든지 또는 기업 공공에서의 다양한 측면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공공외교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고 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이러한 공공외교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학에 대한 것,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격차를 줄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활동을 말합니다. 한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미국의 원조와 제1동포의 투자는 한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코이카의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전략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코이카의 목표입니다. 코이카의 기업 공공 외교의 목표는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지원을 통한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며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공공 외교는 대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공공 외교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SDGs, 개발 협력, 원조를 결합하면서 한국과 세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공공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